바이든 대통령이요, 중국의 경제 시한폭탄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한 330억 정도를 상환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의 한두 대표입니다. 요즘에 다시 또 중국에서 초대형 악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헝다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지금 중국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컨트리 가든, 한문으로는 벽개원, 그리고 중국어로는 비구이안. 요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7일 날이에요. 액면가 10억 달러짜리입니다. 회사채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0억 정도를 상환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서 총 부채는 1조 4천억 위안 정도로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올해 남아있는 달러채 지급 규모만 해도 1억 7천만 달러 정도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갚아야 될 이자, 이게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여기에 대한 이자보다 한 8배 정도 많은 규모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9월 달 그리고 10월 달에 대규모로 좀 몰려있고, 특히 10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대규모로 지금 또 이자 상환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한 번에 무려 7단계를 강등시켰습니다. 그래서 C등급까지 내려가면서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요, 중국의 경제 시한폭탄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지방부채만 1경 7천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미국의 중국 흔들기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의 좀 현재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GDP의 25% 정도를 부동산 관련해서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제 30% 정도였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좀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80개 도시 중에서 250개 사업장 현재 건설 중단이 되어 있고요. 규모만 1,000조 원 정도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기 채권은 41조 원 정도고요. 13개 도시에서 최근에 매물이 무려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진출했던 부동산 기업 20%가 파산했다고 합니다. 지금 글로벌 오피스 공실률이 엄청나죠. 이러다 보니까 파산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가계부채 중에서 70% 정도가요, 지금 현재 부동산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은행 대출 30%에서 40% 정도가 부동산에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지방 정부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지방 정부의 30에서 40% 정도가 부동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권을 주면서 그걸로써 재정 수입을 받게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지방 경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구이저우성이라고 있습니다. 구이저우성의 부채가 1조 5천억 위안인데 재정 수입이 3,200억 위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전체의 토지 사용권이 있어요. 중국은 이제 토지를 사용권을 주게 되는데 수입이 대략 6조 7천억 위안입니다. 그래서 24% 정도가 감소했다. 큰 폭으로 감소되어 있죠. 자, 그리고 2000년도에 부동산 가치가 4,300조 정도였어요. 근데 21년 기준으로서 이게 8경까지 증가했다가 지금은 상당폭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현재 한 65%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최대 규모의 이 부동산 건설사, 지금 이 기업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300조 원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조금 축소가 됐어요. 자, 헝다가 파산하려고 할 때 당시
자산 규모가 420조 규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행 중에 있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건수, 이게 헝다보다 무려 4배가 많다고 합니다. 대략 한 3,000건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컨트리 가든이 어떻게 커왔는지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프로젝트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컨트리 가든은 현재는 한 6위 정도로 알려지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5년 동안 부동산 매출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바로 박리담이에요. 월마트의 경영 전략을 적극 도입해서 박리담회를 한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중국 탑3 부동산 기업들, 뭐 왕커라든가 이런 아파트 평균 단가가 제곱미터당 만약에 1만 6천 위안이다 라고 하면 이 컨트리 가든의 분양가는 8천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값에 가깝다. 이렇게 싸게 박리담회를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헝다보다, 잘못된다고 했을 때는 헝다보다 파급 효과가 클 수도 있다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는요, 시골에서부터 지방 도시 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도시부터 도심지로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자산 총계는 우리나라 돈으로 320조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주력 사업은 부동산 개발, 그리고 건축, 그리고 피팅,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관리, 호텔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신규 사업 진출했죠. 헝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컨트리 가든은 로봇,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서빙 로봇, 협동원 로봇, 여기에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지능형 농업, 그러니까 이 농업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컨트리 가든은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은 완전히 폭락을 해서 현재 4조 원 정도로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1992년도에 설립이 됐죠. 역사는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부동산 종합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포춘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중에서 138위까지 갔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컨트리 가든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자금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 창업자, 양거창이라는 이 창업자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둘째 딸 양우이엔이라는 사람한테 회장 자리를 완전히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기대를 가졌었는데 오히려 더 주가는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됐었고요. 한때 이 양우이엔이라는 사람은 28살에 중국에서 가장 젊은 여성 부호가 됐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우이엔이라는 사람이 한때 2022년도죠. 지분의 5% 정도를 처분하게 되면서 또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개발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액이요, 3,050억 위안 정도였고요. 이 규모는 33%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월과 비교해서도 역시 비슷한 수준의 감소를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4,300억 위안, 영업 손실이 6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로 적자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거의 뭐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고 표현에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컨트리 가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좀 줄어들었어요. 16만, 거기서 12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는 20조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아주 없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주가라는 것은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고를 해준 거죠. 우리나라의 건설 기업들,
주가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요.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홍콩 달러로 16달러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홍콩 달러로서 1달러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추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10월 달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만기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또 상황입니다. 이자를 또 계속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요, 30일 이내, 그러니까 3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이 안에 갚아만 내면 그래도 좀 불씨가 좀 줄어들긴 할 텐데, 자, 지금 이 회장, 이 양우위엔이라는 회장이 또 배당을 좀 많이 받습니다. 자, 이 배당 받은 돈을 이자 상환에 쓰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헝다는 분리 매각을 했습니다. 공중 분해가 됐죠. 자, 근데 이 컨트리 가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구조조정, 그리고 또 일부 사업 부분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중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어느 정도 사태를 마무리하거나, 자, 이렇게 된다면 좀 안정권에 들어가겠지만, 자, 이미 도화선은 켜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하나 막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상당히 심각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또는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지금 온갖 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빈틈을 미국에서 또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다 얘기하게 되면 중국에 투자하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중국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악화 인류에 있다.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10월까지 아마 이 또 이슈, 컨트리가 된 이슈가 당분간 또 시장을 좀 교란시킬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마네TV 한동훈 대표였고요. 오늘 방송은 그냥 컨트리 가든에 대한 요약을 좀 해드렸다, 이런 의미로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